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세상 까다롭다고 정평이 났을까요? 홍편의 테스트에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가스피스톤 작동 방식인데 이 롱스트로크 방식이라고 하고요. 몸은 엄폐물에 숨기고 총만 꺼내서 정밀 사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되게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는 느낌? 인상은 좋았어요. 자, 신형 K16 기관총 최근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2021년 12월이네요, 이게. 올해부터 본격 양산 및 부대 배치에 들어갑니다. K16은 현재 소대에 배치된 K3 기관총을 대체해서 소대에 이정이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K3는 지금 분대 지원하기로 또 같이 쓰이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 분대 지원하기로 쓰는 분량은 이 K16 말고 그 K15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존의 이 K3나 최근 개발된 K15 기관총은 5.56mm 탄을 쏘는데 K16은 7.62mm, 즉 7.62mm 나토 탄을 사용합니다. 이 K16은 2012년에 개발된 K12 기관총이 그 베이스인데요. 제식 명칭이 기본형은 K16, 그 전차의 주포 바로 옆에 탑재되는 공축형 기관총이 K16E, 그 다음에 승무원용, 즉 그 전차나 장갑차 위에 얹혀져 있는 기관총은 K16D, 이렇게 이름까지 다 정해져 있고요. K16 기관총 3종은 7.62mm 기관총 다시 2번 구매사업 평가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계절별 기능시험, 발사속도, 분산, 정확도 등 작전 운용 성능 검사를 했고요. 여기서 계절별 기능시험 재밌는 게 진짜 4계절 다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한겨울하고 한여름이 제일 가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시험이 몇 달씩 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충족성 및 실용성 검사 등도 통과해 전투력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K16D 기관총은 육군의 전차, 장갑차, 헬기 등의 차량 및 항공기, 그리고 해군의 함정 및 공군 헬기, 해병대 장갑차 작전 운용 평가까지 모두 거쳤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 까다롭다고 정평이 났을까요? 홍편의 테스트에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직접 쏴보고 느낀 점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K16의 스펙을 조금 더 얘기해보죠. 무게가 10.4kg인데 이게 해외의 동급 기관총들과는 비슷한 수준의 무게입니다. 미군이 M60을 대체하기 위해서 채택한 M240B 기관총에 비하면 거의 1kg 가까이 가벼운 건데요. 또 M240L에 비해서도 300g이 더 무거울 뿐입니다. M240L형은 L이라는 알파벳이 말해주듯 이 경량화 버전이라 티타늄 등의 고가 금속을 다량으로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이 K16은 그런 거 안 쓰고도 제법 경량화에 선방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가스피스톤 작동 방식인데 이 롱스트로크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개머리판의 길이도 살짝 조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0.4경용 단발 사격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실전에서 막 소총같이 단발로 딱딱 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0.4격을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단발을 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은 있다고 하네요. 또 총열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손잡이가 따로 붙어 있어요. M60은 총열에 손잡이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 총열을 따로 잡고 빼야 됩니다. 그거 되게 불편합니다. 뜨거울 때 특히. 또 이 개방형 소염기를 적용해서 사격지에 생기는 불꽃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또한 전자, 주야간 통합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준경은 기존의 스코프라든가 도트 사이트와 다르게 CMOS 센서, 즉 이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 화소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장거리 사격뿐 아니라 적외선 장치를 사용해 야간에도 이제 조준할 수가 있고요. 연기도 투과해 볼 수 있고 연막탄에도 제한되지 않고 표적을 쏠 수 있다. 이거는 열상 장치란 이야기 같네요. 게다가 조준경의 디지털 이미지를 고글과 연계할 수 있어서 눈을 조준경에 대지 않아도 조준경의 시야에 있는 표적을 이 고글에서 바로 확인하여 조준하고 사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엄폐물에 숨기고 총만 꺼내서 정밀 사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잔망경 쓰듯이. 자, 유효 사거리는 전표적 800m, 지역 표적 1800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표적 800m는 뭐냐? 사람이라든가 차량같이 하나의 표적을 딱 조준해서 맞출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란 얘기고, 지역 표적이 1800m라는 거는 넓은 면적에 대해서 어떤 탄막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물론 어디에 거치하고 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상 여기까지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신형 7.6mm K16 기관총을 쏴보고 오셨는데 예. 어떠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K3나 K15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K3나 K15가 중형급 승용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K16은 트럭 내지는 스포츠카? 한마디로 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좀 곤란하고 M60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M60보다 발사 속도가 빨라요. 아무래도 새 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느낌이 좀 타이트하다고 해야 되나? M60은 아무래도 군에 있는 총이 다 오래된 총이다 보니까 좀 덜컥덜컥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K16은 새 총이라 되게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는 느낌? 인상은 좋았어요. M60이 이제 총열이 빨리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 그걸 빨리 이제 갈아줘야 되는 부분에서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잖아요. K16 같은 경우는 이제 총열 교체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부분은 어떠셨는지. 이제 M60하고 차이를 좀 설명해야지 될 것 같아요. M60 같은 경우는 우선 총열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총열을 빼야 된다. 반드시 뭔가 뭐 천이든 장갑이든 그 손을 안 대고 총열을 잡을 게 필요해요. 성면이 아직 발암물질인 줄 모를 때는 미군에서는 성면 패드를 지급을 했어요. 그걸로 잡고 빼라고. 그리고 또 문제가 M60 같은 경우는 이 받침대가 총열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몸은 또 따로 잡고 그다음에 총열을 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총 몸이 그냥 상에 뚝 떨어지니까 뭐 밑에 진창 같은 거 있는데 총 몸 뚝 떨어져 보세요. 끔찍하죠? K16 같은 경우는 일단 총열에 손잡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뜨거운 총열을 직접 잡을 필요가 없고요. 또 그 받침대가 총 몸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몸은 그냥 딱 놓고 총열만 잡고 딱 빼면 되니까 뭐 훨씬 쉽고 훨씬 빠르죠. 비교가 안 되게 편합니다, 진짜. K16 기관총을 사실 이제 나왔냐, 왜 이제 나왔냐 그러면은 사실 국산 기관총으로는 이미 K3하고 K15가 존재하죠. 이게 90년대 초반에 K3가 실용화가 되고 또 M60 같은 경우도 K3가 처음 나왔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오래되긴 했어도 그렇게 낡은 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K3가 나오니까 당시 우리 육군에서 그럼 보병용 기관총은 K3가 통일을 하자. 이래버리면서 보병부대에 있던 M60은 빠졌어요, 상당수가. 그 다음에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경우는 M60이 계속 있으니까 M60을 쓰자 이렇게 돼가지고 M60의 후계 기종 없이 K3하고 M60 둘만 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그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상황을 보니까 이게 5.56mm 기관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군대 지원화기까지는 이제 5.56mm 기관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소대 지원화기나 중대 지원화기 같으면은 이제 7.62mm 나토를 쓰는 기관총이 훨씬 유리하다. 이게 입증이 된 거죠. 미군 같은 경우 사실 이거를 테러와의 전쟁을 겪기 훨씬 전부터 인지를 해서 M60을 계속 쓰다가 98년부터 그 M60의 후계 기종으로 M240을 배치를 했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K3로 2000년대에도 계속 가다가 이게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우리도 현대화를 하면서 K3만 계속 쓸 게 아니라 이제 7.62mm 기관총도 소대에 배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K16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일단 그동안 그 K3 기관총 사거리, 그러니까 분대 지원화기 사거리에 묶여있던 소대나 중대급 부대의 어떤 전투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연표적 상대면 뭐 1800m까지 나간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K3에선 기대할 수 없던 1000m 정도 거리까지의 어떤 화력 지원도 충분히 가능해진 거고 다만 이거를 운용하는 분들이 좀 고생은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총도 더 무겁고 총알도 무겁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지 쓰는 운용병들 체력 소모만에 기대할 게 아니라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운송수단 지원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는 쪽으로 이 무게 부담을 줄이는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